네, 개장하고 27분 정도 흘러 지난 지금 현 시점 주도주 투자와 함께 보시죠. 오늘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는 하단통에 나가고 있는 에코프로 BM 실적 함께 톱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를 이끌고 있는 소식은 사실 삼성 SDI의 소식이 좀 강하긴 한데요. 에코프로 BM 저희가 담을 때도 이번 분기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을 넘으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성적표를 확인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들고 가야 할까요? 지금 2차 전지주만 해도 어제 우리가 눌렸을 때 2차 전지 담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도 이때도 불신이 너무 많았어요. 무슨 2차 전지냐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셨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삼성 SDI 뉴스도 나왔고 에코프로 비행과 관련된 흑자 전환에 대한 모습도 보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결국 원재료 값의 상승분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계속해서 장 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중국 시장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10시 지금, 반에 열리죠? 네, 10시 반에 열리죠. 지금은 열리지 않지만 네. 전일 탄산 리튬 가격 거래 차트를 한번 좀 같이 보고 넘어가실게요. 탄산 리튬 가격이요? 그렇죠. 이것만 보시면은 지금 이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이외 2차 전지주들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중국장 탄산 리튬 가격입니다. 자, 탄산 리튬 가격 좀 보시면은 자, 최근에 차트를 한번 가까이 당겨서 좀 보시면은 우측단에 초록색이 음봉이에요. 초록색이 음봉인데 이거는 우리 11월 8일 이제 탄산 리튬 내지는 히토류와 관련된 수출 통지 제한에 대해서 1년 유예가 나오면서 눌렸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그 다음날 보시면은 이게 좀 짧아가지고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전일 기준으로는 반등이 다시 나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조정폭, 짧은 조정폭 이후로요. 오늘도 강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삼성 SDI랑 이슈를 좀 연결해서 보자고요. 자, 그래서 삼성 SDI 지금 공시 통해 가지고 지금 아직 미확정 사실이라고 공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뭐라고요? 확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잖아요.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금 뭐 AI 이야기, 쇼티지 이야기 하면서 결국에 연계적으로 붙는 전력이 더 필요하다, 전력도 부족하다 이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계속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뭐다? 태양광 ESS다.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좀 태양광과 관련된 뉴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내일 기준으로 최근에 메타에서 또 태양광 발전 구매 계약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만 해도 1기가와트 구매 이력이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태양광이나 ESS 배터리 시장 안 좋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빅 뷰티풀 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태양광 전기차와 관련된 세수세법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보조금을 줄이겠다라는 거잖아요. 당장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이면 끝나요.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 2029년에서 30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은 태양광 발전 어때요? 계속해서 구매 계약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부담스럽게 보지 않습니다. 성장 산업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이래 대표적으로 그럼 우리가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시작해서 태양광까지 한번 봅니다만 하나솔루션 한번 보실게요. 하나솔루션이요? 잠깐 좀 돌아볼게요. 하나솔루션은 잠깐 돌았습니다. 하나솔루션 어떤 기업입니까? 미국 내 태양광 셀 모듈 배터리 이제 공급 제조사입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조용하게 바닥권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빅 뷰티풀 빌과 관련된 법안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직도 지원은 끊이지 않는다. 미국 내 태양광 업체 개발 업체에 대해서 350억 달러의 지원금까지 지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와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리고 태양광과 ESS는 반중국 수혜 섹터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장이 이번에 삼성 SDI의 이슈에 대해서 당장 확정 공시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럴 확률 높습니다. 라고 믿는 배경은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에 관련해서도 좀 저는 관심도를 슬슬 높여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지금 에코프로 BM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에코프로 BM이요.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금 먼저 넘기고 왔고요. 지난 고점을 넘기고 왔고 아직 에코프로 BM은 오늘 지난 고점 18만 원을 아직 넘지는 못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AI 성장 산업으로 인해서 2차 전지 항상 우리가 순환매적인 관점까지도
노려봤었었죠. 전일 기준에 로봇이 강했고 오늘도 좀 로봇 관련주들 변동성이 있는데 이런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 바닥권 탈출 구간이다. 이제 올라온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현재 주가들이 2030년, 2050년도까지의 성장률을 계속해서 모든 것을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 바닥권에 있는 AI로 인해서 수혜 볼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이 2차 전지주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갈 건데 그럼 증시가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저는 이때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가 멈추기 전까지. 지금은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유동성 확장 구간으로 부채에 대해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약달러 구간의 확장세 구간이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잠깐 금리 인하 좀 멈추겠습니다. 다음 달 아니면 내집 다음 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좀 멈추는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지속적인 바닥권 행렬의 상승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반도체에 대한 부담감이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코스피 반도체만 지금 계속 올라갔습니다. 전일도 보시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개수 종목이 2배, 3배는 더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그럼 반도체가 쉬어가는 결과를 잠깐 만들어주게 된다면은 이런 밑에 코스닥 내지는 중소형주까지요 순환이 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현재 시장에 돈이 많다라는 구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저는 아직도 목표가 2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은 정말 짧은 목표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20만 원 뚫고 30만 원까지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삼성 SDI까지 좀 보고 넘어갈게요. 네, 삼성 SDI요. 자, 삼성 SDI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 SDI도. 근데 참 많이 올라왔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지금 우리가 배터리주들을 이렇게 주봉 형태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저렴합니까? 맞아요. 아직도 싸요. 아직도 쌉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이 일지언정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로봇주, 내지는 뭐 ESS 배터리 지금 현재 확장세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자, 탄산 리튬 가격도 계속해서 빠지질 않습니다. 이는 수요를 통해서 가격 반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삼성 SDI의 상승세도 그대로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난 대형주들이 좀 재미없어요 하시면 그럼 지금 좀 대형주들 분위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중소형주들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리튬 가격도 빠지진 않고요. 그래서 몇 개만 좀 보고 갈게요.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유일에너테크요.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도 뭐 CATL 이야기, 전고체, 리튬 배터리 이야기 나오면서 반응 나왔었던 좀 중소형주 중에 하나인데 중소형주들이 최근 내에서는 시장이 재미가 없었는데 2차 전지 섹터는 중소형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23%가량 올라갔었던 종목이니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가 자리 2,500원 같은 구간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포트 내에 담았었던 종목이죠. 요 녀석까지 보겠습니다. 강원에너지 보고 넘어갈게요. 네, 강원에너지요. 자,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우리가 포트 편입하자마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 맞아요. 중에 하나였었죠. 자, 근데 이 녀석이 제가 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마리 토끼다. 맞아요. 리튬, 2차 전지 리튬으로 갈 거면 리튬 가도 되고 원전으로 갈 거면 원전으로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전 소개시켜드리고 급등 나왔었을 때는 원전으로 갔고 오늘은 또 배터리 쪽에 탑승하면서 몰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차 전지나 순환매적인 흐름들은 계속해서 주가 내에서 반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더 가기 위해서는 잠깐 반도체나 일부 더 강하게 올라갔었던 대형주들이 쉬면은 그럼 더 갈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저는 2차 전지 산업이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잡고 날개 달고 넘어갈 때라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2차 전지 홀더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번 시장 한번 기대 높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 쭉 가지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선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로는 이 그룹주 안 다뤄볼 수가 없습니다. HLB 그룹주 여쭤보고 싶은데요. HLB 그룹주들 프리장부터도 핫했습니다.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영국계 자산 운용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저녁쯤에 나왔죠. 어제 장외에 나오면서 오늘 프리장에서부터 핫했고 그룹주 안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그룹주 안에서의 순위를 우열을 나누는 것도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게 다 같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승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참 옛날 과거부터 HLB 그룹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그렇게 좋은 얘기는 많이 못했어요. 종목이 이게 몇 개요? 잠깐만. 바이오사이언스 생명과학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아닌가요? 네.
너무 많긴 하죠. 너무 많긴 하죠. 네. 근데 좀 분위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되게 아쉬운 게 바이오주들이 학회를 좀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 관련주들 뭐 대표적인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 아니면 리가켄바이오 기대치 높은 종목들은 많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 대비해서 HLB 같은 경우에 지난해 리보세라닙 FDA 승인 건수에 대해서 좀 탈락한 이후에 주가들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만큼 굉장히 바닥권이었는데 네. 그 주식 중에서 딱 두 개 HLB랑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주식이 회사를 보고 가는 것보다 그 운영진을 보고 가요. 운영진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곽동진 회장님, 부회장님 보고 가시고, 네, HLB도 진양공 회장님을 이제 이어서 이제 또 이제 경영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회장님들의 그 이야기를 좀 믿고 따라가는 그 주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번에 FDA가 인허가 지원을 다시 한번 또 지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했다, 또 인사에 또 변동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대감은 한번 붙여봐도 될 것 같습니다. FDA에서 지금 승인 건수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선 이후로부터 FDA 승인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권이 약가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 FDA 승인 건수를 늘리면서 약가의 발행량을 늘리는 목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건수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이번에 계속해서 좀 높게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HLB 차트 통해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HLB 차트요? 네, HLB입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HLB가 정말 굴곡이 많은 종목이다라는 거는 네,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굉장한 이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 뭐 차트 기준으로는 아직도 뭐 8만 원대까지는 여유분은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학회에 대한 기대감들도 연속적이고 그리고 FDA 승인 건수에 대해서 저도 이 의약품에 대해서 무조건 통과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쉽게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FDA 승인 건수가 많이 올랐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지금 당장 진입하시기보다는 시장에서 그래도 바이오에 대한 관심도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눌린 구간 저는 대략적으로 54,000원 가량까지 좀 눌려준다면은 관심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만약에 나는 HLB 그래도 싫어요, 잘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HLB 제가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엄청 많잖아요. 네. 대장주가 이렇게 강하게 간다? 그리고 2등, 3등주 쫓아가서 단타 치셔도 괜찮습니다. 오. 이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지금 너무 올라가 있는 HLB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밑에 산하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 HLB 글로벌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상한가 진입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리뷰 한 가지 만나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산일전기 수익률이 벌써 계속 쭉쭉 올라가다가 46.3% 보여주고 있어요. 전에 리뷰를 했을 때는 지금 살짝 비중을 좀 조정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같을까요? 조금 일단 비중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비두는 거죠. 그냥 둔다. 왜냐하면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구리 관련돼서 구리 생산량 지금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굉장히 이야기 자체가 구리 생산량 이제 축소가 이야기가 좀 복잡해요. 뭐 중국에서 지금 경기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당장의 구리 가격에 대한 하락분이 나오고 있지 않고 그리고 AI와 전력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네,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중을 줄이셨다라면은 아직 홀딩 관점이다. 저는 이런 종목들 언제 좀 일부 또 현금 확보를 하냐? 5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면은 5일 이평선 자리가 대략적 16만 2천 원짜리입니다. 여기 이탈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만 2천 원 선 함께 기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디를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오늘 관심 종목 어디로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배터리를 좀 노려보고 있어요. 배터리들이 지금 오늘 중에 반등분이 좀 윗꼬리 달고 반납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지금 눌린다고 해도 저는 계속 담아가 봐야 한다. 원전 2050년 이야기 나오죠.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들은 이제 당장 2년, 3년밖에 양산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의 관심도 높이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소재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89,1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캠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엔캠입니다. 전액 이제 대표적으로 전액 쪽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ESS 배터리 이야기 들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 향 그리고 삼성 SDI까지 테슬라 향으로 가져가고 있는 만큼 엔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의 연계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많은 평가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액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계들이 지금 계속해서 뒤를 쫓아오고 있다. 전액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엔캠 올라서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자, 전액 시장에 대한 캐파가 물론 중요하고 경쟁력이 치열한 건 알겠어요. 근데 엔캠 같은 경우에 일단 국내 대기업들 그리고 중국 CATL과도 연관성을 계속 이어붙이고 있는 만큼 이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이미 좀 입증을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에 액이랑 지금은 전고체 배터리잖아요. 다르잖아요. 전고체잖아요. 고체. 네. 그러면은 엔캠은 전액이고 전고체가 아니지 않나요? 하실 분들을 위해서 엔캠 같은 경우에 자회사 인수권 23년도에 인수한 지분율을 50% 이상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TDL. TDL. TDL이라는 회사인데 이 TDL이라는 회사가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의 이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앞선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액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 기대치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항상 소재가 바닥권에서 먼저 움직여준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엔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기준으로 최근에 눌린 구간이 나왔었던 2차 전지주들 대체로 반등 시도하면서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지지 여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5일 이평선을 만약에 좀 일부 깬다라고 하면 좀 눌림세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 구간 나오면 저는 오히려 비중 더 실는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만 6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눌릴수록 더 사자라는 전략 2차 전지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또 2차 전지 안에서 전고체와 전해액이라는 두 마리 토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엔캠 함께 편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남은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